네, 이런 가운데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 공개. 이게 어떻게 또 공개가 됐느냐. 이걸 둘러싸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분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많은 이제 언론 통해서 의원님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 분이죠. 지금 뭐 두 분이 이 판결문을 법원 행정처에 요구하고 8분 만에 뭐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라면 끓이는 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공개가 됐다 이건데 어떻습니까? 8분 만에 공개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수십 년 전의 판결문이지만 PDF 파일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누르면 나오는 거다. 네.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원 행정처 설명인데 네. 사실 이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뭔가면은 이걸 국회 담당관에게 요청을 하고 담당관이 심의관에게 연락하고 심의관이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하고 상의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역순을 밟아가지고 네. 거의 한 6단계 사람을 거치는 게 6단계를 거쳐가지고 회신이 되는 건데 6단계입니까? 예.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컴퓨터에 뭐가 저장돼 있다 하더라도 네.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네. 사람 6명을 거쳐가지고 이게 8분 만에 올 수 있냐는 거죠. 네. 예, 이건 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명을 가린 비실명 조치라고 줘야 되는데 네.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이 없고 네. 이걸 어기게 되면은 이제 민사소송법 등 위배가 되고 또 손해배상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걸 원본을 줬고 원본을 그렇게 빠르게 준 이유가 뭐냐 급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네. 그 뒤에 수정한 제대로 된 걸 또 20분 만에 또 줬어요. 네. 그럼 20분이면 제대로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데 네. 그 20분이나 당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한 배경이 뭐냐는 거죠. 네. 그 배경이 이제 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도 궁금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판결문은 PDF로 정리가 돼서 검색을 하면 바로 뜬다라는 것은 네. 이제 거고요. 일단 네, 지금 의원님들 얘기대로라면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판결문을 뭐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 기획이심의관을 비롯해서 그걸 받은 이제 담당자와 기획조정실장 이 상의를 해서 결제 라인을 거쳐서 이제 다시 역순으로 밟아서 그것이 판결문이 공개돼야 될 텐데 그 과정이 8분이라는 게 너무 우아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뭐 가장 핵심은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왜 공개했냐 법을 어기라면서 네. 그 점이고 특히 그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짧은 시간. 네. 저희가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네. 대단히 급하다고 막 사정사정하면 그 다음날 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청문회 날짜도 안 정해진 상태니까 사실은 뭐 자료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급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줘도 될 일을 8분 만에 그것도 이제 실명이 게재된 것까지 이제 줬다는 거에 의혹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와 맞물리면서 이제 좀 파장이 컸기 때문에 네네. 통상 이제 언론 기관이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자료를 네.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의원실에게 요청을 하고 의원실은 시스템에는 접속하기 전에 이미 법원 행정처에 뭐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거 급하다고 받은 분이 실은 그 다음날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정작 또 언론은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보도되는 내용도 보면은 여러 가지 화면을 미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근데 또, 받은 의원 쪽에서는 언론에 준 바가 없다 그러거든요. 네, 주광덕 의원은 이제 언론에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다른 의원도 언론에 준 바가 없다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아, 그 권성동 의원이요. 그러면은 아무도 언론에 준 바가 그분들 말이 사실이면. 네. 언론에 준 바는 없는데 언론은 또 어디선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네. 그 법원 행정처는 이 두 분 의원 이외에는 준 바가 없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법원 행정처 관계자의 말로, 다른 판결문도 과거에 6분, 10분 만에 찾아서, 준 사례는 있다. 물론 뭐, 그것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는 뭐 차일피일 미뤄지긴 하지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개하라고 했을 때는 좀 빨리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네. 더 핵심적인 거는 이게 법사위에서 바로 직접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대한항공의 뭐 조현아 상무 사건이라거나 이래 천하가 다 알려진 그런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할 때도 네. 그게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네. 읽어내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법원 행정처가 그 의원실에 준 자료에는 그것이 원본으로 이제 실명이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왜 이걸 갖다가 다 아는 내용인데 실명으로 안 주느냐 했더니 실명으로 주는 것이 법에도 위배되고 네. 그렇게 줬다가는 법원 행정처가 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네. 줄 수 없다. 그렇게 받으려면 법을 좀 고쳐달라.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급하다고 해가지고 20분이면 비실명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 채 그 원본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분 만에 비실명 처리는 가능합니까? 그 이번에 확인된 게요. 네. 이 원본을 준 뒤에 20분 만에 비실명 처리된 걸 다시 줬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20분만 기다리면은 비실명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급하다는 이유로 바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제가 뭐 두께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20분 정도면 이렇게 뭐 컴퓨터라든지 해서 비실명 처리는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뭐 이걸 두고 이제 야권 쪽에서는 옛날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이걸 문건 유출로 이렇게 본말을 전도시켜서 프레임을 바꾼 그런 사례와 비슷하지 않느냐. 지금 내용을 봐야지 왜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아니요, 내용은 내용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미 사퇴를 한 부분이고 네. 내용과 별도로 이거는 굉장히 큰 건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무슨 뭐 문서를 갖다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걸 수호해야 할 담당자인 법원 행정처가 네. 그동안에도 이 실명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당사자들이 네. 왜 이번 건에 한해서 그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는지는 반드시 해명되고 규명돼야 되고 법원 행정처의 행위 자체가 민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 분명하다는 거죠. 혹시 이번 사건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의 어떤 책임자였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제 청와대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혼외자 문제 찍어내기로 이제 뭐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와 예, 좀 예.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혹이 세간에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그 약 사흘 동안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법원 행정처는 그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원본도 주고 20분 후에 비실명 처리한 걸 줬다는 건데 네. 이 사실을 계속 감추고 저희들에게도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원본을 준 바가 없다. 비실명 처리된 걸 줬다라고 며칠 동안 거짓말을 계속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관례에 따라 준 거라면은 왜 원본 준 사실을 계속 숨기고 저도 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걸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네. 바로 받은 게 뭔가면은 다 지운 걸 받았다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그 당시 실수든 뭐든 간에 일단 급해서 우선 줬고 네. 나중에 또 가린 걸 줬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안 하고 며칠 동안 뭉개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이거 실토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의뢰를 다시 하실지? 아니요, 저는 일단은 법원행정처에서 왜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과거에 하지 않았던 그 파행적인 일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일단 해명하라. 네. 그걸 제가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 해명이 나오면은 네. 그걸 보고서 다른 어떤 원내 정당들과 논의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좀 이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 자료를 더 주고받은 거는 법원행정처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양자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고 청와대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뭐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검찰개혁에 좀 반발하는 어떤 내부 조직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청와대에서 해서 말이죠. 그런 것과 좀 연관돼 있을 가능성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가? 예, 뭐 세간에 그런 의혹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뭐 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요. 상임위는 네네. 계속 파행이 되고 있고.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어제 그 운영위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또 했더군요. 오늘은 조국, 조지며 떠드는 날이다. 문정인인지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보라니. 뭐 이런 문자를 뭐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제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 이런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너무 인사청문회 국면을 너무 좀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처 내기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좀, 스스로 묻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뭐,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임하는 거는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문제를 부풀려가지고, 일 처리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대통령 공약을 갖다가 이제 정책으로 바꾸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거의 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네. 그냥 고투리 잡고 발목 잡는 데 온 당력을 치중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는 뭐 예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서 지금의 야당은 이제 그걸 무기 삼아서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될까요? 바로 몇 달 전에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이 운영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우병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네.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다가 참석을 거부한 사례가 바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면은 이런 의사 일정 불러서 이제 현안에 대한 뭐 질의를 한다는 이런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하에 진행돼야 되는 거고. 네. 바로 얼마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이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정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상임위를 갖다 파행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상임위들도 다 연동해가지고 상임위 거부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그분들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또 여야 합의 없이 또 의사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뭐 야당 여야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여당은 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던데 지금 아직도 그런 대선 패배에 대한 좀 그런 분노감이 이런 식으로 좀 파행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좀 국민들의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야당의 반대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야당으로서도 네. 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실리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텐데 홍준표 전 후보가 유력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사실 뭐 독불장군 스타일이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 주사파 패당이다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고 상당히
여야 관계가 험로가 예상되는데,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홍준표 의원이 된다면, 이게 또, 국회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네. 권한은 정지된 상태지만요. 네. 전직 대통령을 배출시킨 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또는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왔던 국민들에 대해서 좀 머리 숙이고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또 정치 발전의 한 축을 또 담당해야 될 당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무조건 선거 결과가 안 좋다. 선거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는 선거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이들에서 좀 자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네. 좀 보수가 또 새롭게 개혁하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거꾸로 간다면은 저는 정말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당내 현안 좀 여쭤보죠. 정의당 지금, 이정미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인가요? 두 분이 네네. 대표로 나섰는데 좀 흥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등록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우 등록을 하고 네.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정의당이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갖다가 이렇게 네.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투자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결의로 나오는 일들이니까 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심상정 노회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또 젊고 새로운 어떤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등용이 되고, 또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네. 또, 그래야 또 정의당이 저희들이 또 받는 지지율만큼 네. 또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로 이렇게 추천하셨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 그 일을 맡아서 잘 하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는데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리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좀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네. 구속될 여러 이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저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또 이걸 면밀히 또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한 해당 판사의 어떤 결정에 네.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실은 시스템에는 접속하기 전에 이미 법원 행정처에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거 급하다고 받은 분이 실은 그 다음날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정작 또 언론은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보도되는 내용도 보면은 여러 가지 화면을 미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또 받은 의원 쪽에서는 언론에 준 바가 없다 그러거든요. 네, 주광덕 의원은 이제 언론에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다른 의원도 언론에 준 바가 없다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권성동 의원이요. 그러면은 아무도 언론에 준 바가 그분들 말이 사실이면 네. 언론에 준 바는 없는데 언론은 또 어디선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네. 법원 행정처는 이 두 분 의원 이외에는 준 바가 없다 그러고 네. 뭔가 이제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법원 행정처 관계자의 말로, 다른 판결문도 과거에 6분, 10분 만에 찾아서, 준 사례는 있다. 물론 그것이, 심의관에게 연락하고 심의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하고 상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역순을 밟아가지고 네. 거의 한 6단계 사람을 거치는 게 6단계를 거쳐가지고 회신이 되는 건데 6단계입니까? 예.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컴퓨터에 뭐가 저장돼 있다 하더라도 네.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네. 사람 6명을 거쳐가지고 이게 8분 만에 올 수 있냐는 거죠. 네. 예, 이건 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명을 가린 비실명 조치라고 줘야 되는데 네.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이 없고 네. 이걸 어기게 되면은 이제 민사소송법 등 위배가 되고 또 손해배상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걸 원본을 줬고 원본을 그렇게 빠르게 준 이유가 뭐냐 급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네. 그 뒤에 수정한 제대로 된 걸 또 20분 만에 또 줬어요. 네. 그럼 20분이면 제대로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데 네. 그 20분이나 당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한 배경이 뭐냐는 거죠. 네. 그 배경이 이제 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도 궁금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판결문은 PDF로 정리가 돼서 검색을 하면 바로 뜬다라는 것은 네. 이제 거고요. 일단 네, 지금 의원님들 얘기대로라면 그것 이런 가운데 안경환 전 법무장관의 사퇴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 공개. 이게 어떻게 또 공개가 됐느냐. 이걸 둘러싸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분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많은 이제 언론 통해서 의원님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 분이죠. 지금 뭐 두 분이 이 판결문을 법원 행정처에 요구하고 8분 만에 뭐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라면 끓이는 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공개가 됐다 이건데 어떻습니까? 8분 만에 공개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수십 년 전의 판결문이지만 PDF 파일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누르면 나오는 거다. 네.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원 행정처의 설명인데 네. 사실 이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뭔가면은 이걸 국회 담당관에게 요청을 하고 담당관이 이제 국회에서 판결문을 뭐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 기획이심의관을 비롯해서 그걸 받은 이제 담당자와 기획조정실장 이 상의를 해서 결제 라인을 거쳐서 이제 다시 역순으로 밟아서 그것이 판결문이 공개돼야 될 텐데 그 과정이 8분이라는 게 너무 우아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뭐 가장 핵심은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왜 공개했냐 법을 어기라면서 네. 그 점이고 특히 그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짧은 시간. 네. 저희가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네. 대단히 급하다고 막 사정사정하면 그 다음날 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청문회 날짜도 안 정해진 상태니까 사실은 뭐 자료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급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줘도 될 일을 8분 만에 그것도 이제 실명이 게재된 것까지 이제 줬다는 걸 의혹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와 맞물리면서 이제 좀 파장이 컸기 때문에 네네. 통상 이제 언론 기관이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의원실에게 요청을 하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는 뭐 차일피일 미뤄지긴 하지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개하라고 했을 때는 좀 빨리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네. 더 핵심적인 거는 이게 법사위에서 바로 직접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의 뭐 조현아 상무 사건이라거나 이래 천하가 다 알려진 그런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할 때도 네. 그게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네. 읽어내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법원 행정처가 그 의원실에 준 자료에는 그것이 원본으로 이제 실명이 다
있었다는 네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왜 이걸 갖다가 다 아는 내용인데 실명으로 안 주느냐 했더니 실명으로 주는 것이 법에도 위배되고 네. 그렇게 줬다가는 법원행정처가 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네. 줄 수 없다. 그렇게 받으려면 법을 좀 고쳐달라.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급하다고 해가지고 20분이면 비실명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 채 그 원본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분 만에 비실명 처리는 가능합니까? 그 이번에 확인된 게요. 네. 이 원본을 준 뒤에 20분 만에 비실명 처리된 걸 다시 줬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20분